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국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 조국 문제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지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란 게 무엇입니까?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국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을 해서 이토록 온 국민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조국과의 싸움에서 크게 맞서고 있는 김용호 연예부장을 지지합니다. 제발 큰 걸 한 건 터뜨려서 조국이 법무장관 후보에서 완전 낙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우파도 김용호 연예부장의 총질을 하지 말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모든 좌파들은 함께 뭉쳐서 우파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누구 하나 뒤에서 총질하지 않았습니다.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런 것은 본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조국 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소관은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송기현 민주당 간사, 그리고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談판을 시도한 결과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인 30일까지, 그러니까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하루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에 한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한 9월 초에 한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재안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면서 우여곡절 끝에 조국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근데 저는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한번 인사청문회 보이콧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청문회에 들어가면 문제는 반드시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명약 관한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일정이 잡힌 상태가 아닙니까? 왜 9월 1일부터 9월 6일 사이 태국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합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에서 장관 임명에 대해서 전자결제로 임명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완전 보이콧을 하고 한번 장외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국민청문회 이런 것을 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여러 가지 일정이 완전 법적인 사항이 아닌 것이죠. 국민청문회가 뭡니까? 여기가 어디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인민재판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엔 한번 강하게 인사청문회 보이콧한다, 그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청문회 일정을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여당 측 또 청와대 측에서 이 합의에 반발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한 27일 정도에 번복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한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간사간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송기영 간사, 민주당 간사죠, 입장이 다르다, 일치를 할지 불일치로 정리할지 생각을 좀 가져봐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민주당이 이전부터 법정 시한인 오는 8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게 이번 합의의 반발 이유입니다. 이인영은 그동안 법정 시한 준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있습니다. 정무수석이 이렇게 글을 남겼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일단은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8월 30일까지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서 아쉽다.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습니다. 실제 만일 8월 30일 법정 시한까지 청문회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문제는 말이죠, 9월 3일부터 13일 사이에 청문 보고서 추가 송부 일정을 그렇게 또 국회에다 내려보냅니다. 그때 국회에서 이게 보고서를 다시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문재인은 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을 장관으로.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동남아시아 순방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해외 순방에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장관을 임명할 그런 계획을 세워둔 것이 아닌가. 그 때문에 9월 3일, 9월 2일, 9월 3일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민주당과 그리고 청와대에서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못마땅한 그런 기색을 내비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8월 27일 날, 내일이죠. 내일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서로 또 다시 논의를 하겠죠. 논의를 하면서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또 뭐 국민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가고 또다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압박을 넣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된 것이지만 완전히 열릴지는 다시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청와대에 꼼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국이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는 것인지 임명을 받는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감시의 눈을 불끈 뜨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죽창가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